1930년대에 영국 공군 장교이자 엔지니어였던 프랭크 휘틀 경은 터보제트 엔진을 발명하고 세계 최초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는 터보팬 엔진의 개발을 시도했으나 당시 기술로는 고온을 견딜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해 상용화에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프레덴 휘트니 회사는 1950년대 후반에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개발하여 JT3 엔진 또는 J57로 알려진 엔진을 상용화했습니다. 이 엔진은 보잉 B-52, 707, 더글러스 DC-8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상용화된 세계 최초 터보팬 엔진 덕분에 보잉 707은 JT3 엔진 4개를 장착한 좁은 바디의 세계 최초 장거리 제트 여객기로 보잉 상용 항공기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팬 아메리칸 항공은 1958년 말부터 707을 전기선에 투입했으며 1956년부터 1978년까지 총 865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보잉이 707로 항공시장을 독점하던 시절, 더글러스 항공은 보잉 707과 유사한 4개의 엔진을 장착한 DC-8를 출시했습니다. 1955년 팬 아메리칸 항공은 보잉 707과 경쟁 기종인 DC-8를 주문했고, 이어 다른 항공사들도 주문했습니다. 첫 DC-8는 1958년 롱비치 공항에서 출시되었고, 같은 해 9월 델타 항공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1958년부터 1972년까지 총 556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보잉과 더글러스는 1960년대에 여러 경쟁적인 항공기를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보잉은 DC-8에 대한 경쟁으로 보잉 720을 개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60년 7월부터 유나이티드 항공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보잉 720과 720B 모델을 합쳐서 총 154대가 1967년까지 생산되었습니다. 한편 맥도넬 더글러스는 DC-9을 개발하여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DC-9은 1965년에 델타 항공과 서비스를 시작하여 1982년까지 총 976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일 본체와 중간 크기의 여객기로서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였습니다. 보잉은 DC-9과의 경쟁에 맞서 보잉 727을 출시했습니다. 보잉 727은 1984년까지 생산이 이루어져 총 1831대가 생산으로 그 당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단일 본체와 3개의 엔진을 가진 중간 크기의 여객기로 여러 항공사에서 사용되었습니다. 1972년 항공기 소음 규제 법안의 상정으로 보잉 엔지니어들은 727에 더 조용한 엔진을 통합할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상발 엔진을 날개 꼬리부에 위치하는 것보다 날개 아래의 파이론에 장착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의 JT-8D1 대신 JT-8D2 엔진을 장착하여 훨씬 조용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바이패스 비율로 인해 연료 효율도 더 높았습니다. 이렇게 출시된 현재의 항공기 베스트셀러인 보잉 737은 1968년 2월에 루프트한자와 함께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85명에서 215명의 승객을 위한 여러 변형을 제공하며 737 오리지널, 클래식, NG, 맥스의 4세대에 걸쳐 진화했습니다. 1966년부터 현재까지 생산 대수는 2023년 11월 기준 11,615대입니다. 737의 출시로 더글러스는 완패를 당했습니다. 보잉은 737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초 대형 장거리 와이드바디 여객기인 보잉 747을 출시했습니다. 1970년 1월 팬 아메리칸 항공과 함께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747은 첫 번째 와이드바디 여객기로 전보제트라고 불린 첫 번째 비행기였습니다. 747은 대형 항공기의 성공적인 모델로 747 오리지널, 747 콤비, 747 400, 그리고 오늘날 인기 있는 747 800까지 다양화했습니다. 1968년부터 2023년까지 생산 대수는 1,574대입니다. 보잉의 747 대형기가 하늘을 주도할 때 더글러스, 로키드 마틴, 에어버스 등이 경쟁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1967년 9월
영국, 프랑스, 서독의 항공기 제조업체들은 혁신적인 대형 여객기 개발을 위해 에어버스 인더스트리를 창설했습니다. 에어버스 A300은 에어버스의 첫 생산 항공기이며 세계 최초의 쌍발 엔진 와이드바디 여객기로 4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747에 비해 연료 및 정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행기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항공사들이 에어버스 A300의 수주를 처음에 꺼려한 이유는 주로 안전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는 대형 항공기가 주로 4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는 엔진 하나 또는 둘이 고장 나더라도 안전하게 비행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반면 A300과 같은 쌍발 엔진 항공기는 두 엔진 중 하나가 고장 날 경우 남은 한 엔진만으로 비행을 이어가야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사들은 처음에 A300의 수주를 주저했습니다. 1975년 대한항공은 프랑스 차관을 활용하여 정부의 압력으로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판매가 저조했던 에어버스 A300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A300은 안전하고 경제적인 항공기로 입증되어 보잉사를 위협하는 인기 모델로 부상했습니다. 1970년대 중반, 국제 노선이 확장되면서 대형기가 하늘을 지배했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 외에 더글러스는 상발기와 사발기의 중간인 3발기 대형 여객기 DC-10을 1971년 8월 아메리칸 항공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3발기는 날개 아래 파이론의 2개의 터보팬과 수직 안정파의 베이스에 세 번째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DC-10은 55건의 사고 및 사건에 관련되었으며 이 중 32건은 전파 사고였으며 1261명의 탑승자 사망자 등 가장 사고가 많은 기종으로 기억되었습니다. 1968년부터 1989년까지 446대가 판매되었습니다. 또한 로키드사는 트라이스타리고 불리는 L-1011 장거리 와이드바디 3발기 여객기를 출시했습니다. 보잉 747과 맥도넬 더글러스 DC-10에 이어 운송용 운항에 투입된 세 번째 와이드바디 여객기였습니다. 이 여객기는 최대 40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7,410km 이상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발 엔진 DC-10과 흡사하게 각 날개 아래 2대의 엔진과 꼬리부 상부 동체에 내장된 S덕트-T 공기 흡입구에 중심 장착된 세 번째 엔진과 함께 3개의 롤스로이스 RB211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1984년까지 생산 대수가 250대입니다. 그 당시 가장 안전한 대형 항공기로 평판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로키드는 민용 항공 분야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이 비행기를 한국에서 쌍발기로 개조하면 어떨까요? 보잉사와 에어버스는 항공산업에서 긴 시간 동안 경쟁해왔습니다. 에어버스의 A300의 성공을 본 보잉사는 737보다 큰 항공기인 757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1983년에 이스턴 항공을 시작으로 서비스에 투입되었고 총 1050대가 생산되어 2004년 10월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보잉은 757 이후에 737NG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767도 개발하여 1982년 9월에 유나이트 항공과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고 1981년부터 2018년까지 1296대가 생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토대로 보잉은 777과 드림라이너 787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보잉 777은 가장 큰 쌍발 와이드바디 여객기로 1995년 6월에 유나이티드 항공과 함께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1723대가 생산되었습니다.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2011년 9월에 첫 787-800 모델이 인도되어 아내와 함께 2011년 10월에 운송 항공 산업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99대가 생산되었습니다. 한편 더글러스 항공은 2000년 초에 보잉사에 합병되어 양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보잉사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A300보다 작은 항공기인 A310의 판매가 198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1998년까지 255대만 판매되어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후 에어버스는 737과 경쟁할 중형 항공기로 A320 패밀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밀리에는 A320이 처음으로 1988년 4월에 에어프랑스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더 긴 A321, 더 짧은 A319, 그리고 더 짧은 A318과 같은 후속 모델도 출시되었습니다. A320 패밀리는 1986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92대가 판매되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737 맥스 모델의 결함과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에어버스는 중국 시장에서 더 많은 점유율을 확보했으며 중국에서 A320 시리즈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에어버스는 중형 항공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대형 항공기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A330 및 A340 시리즈는 동시에 개발되었으며 A330-300은 1994년 1월에 서비스에 도입되었으며 더 짧은 A330-200 변형도 1998년에 이어서 도입되었습니다. 현재까지 A330 시리즈는 1585대가 생산되어 보잉의 시장 점유율을 상당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에어버스는 또한 4개의 엔진을 장착한 A340을 개발하였습니다. A340은 1993년 3월에 노프탄저와 에어 프랜스 등 항공사와 함께 서비스에 도입되었으며 더 큰 A340-500, 600 변형은 1997년 12월에 출시되었고 A340-600은 2001년 4월에 최초 비행을 하였으며 2002년 8월에 서비스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4개의 엔진을 사용하는 대형 항공기의 경제적 효율성 문제로 인해 1991년부터 2012년까지 380대만 생산되었고 이후에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어버스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로 전체 길이의 더블 데크 제트 여객기로 두드러지는 A380을 생산했습니다. 이 비행기는 보잉 747의 장거리 시장을 견제하고 대용량 여객 수송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A380은 그 크기와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항공산업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A380은 몇 가지 제약사항과 시장 동향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A380의 대형 크기로 인해 수용 가능한 공항과 게이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비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프라와 공항 수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여객 수송 시장에서는 중형 기체로 가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대용량 여객기의 수요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1년 에어버스는 251대의 A380의 생산 후 단종하고 이 모델의 후속 모델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에어버스의 역사에서 어두운 장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으며 대형 여객기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에어버스는 다른 모델을 강화하고 중형 기체 시장에 더 집중하고 있으며 여객 수송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잉의 787 드림라이너에 대응하기 위해 에어버스는 장거리 여객기인 A350을 2014년에 개발하였으며 현재까지 571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한 1099대의 보잉 787에 비해 아직도 갈 길이 멀지요.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입니다. 두 회사는 경쟁적인 항공기를 개발하며 성공을 거두었으며 초기에는 보잉이 와이드바디 항공기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었지만 나중에 에어버스가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중형 항공기 시장에서는 보잉의 737과 에어버스의 A320 패밀리가 계속해서 항공사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신과 발전을 이어가며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보잉과 에어버스는 대형기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운송 여행업계와 승객들에게 다양한 항공기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